이게 이제 제틀이죠. 이 제틀인데 꽤 무게가 나갑니다. 원래 이게 무슨 물건이냐면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일장기 재활용 형태입니다. 이게 파편도 또 있고. 저는 이번에 컬렉터라는 책을 집필한 박건호라고 합니다. 1학년 때 이제 제일 큰 행사가 답사를 가는 건데 1987년 4월 달에 이제 양양 신석기적지라고 하는 데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발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갔는데 근데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감흥이 없었죠. 왜냐하면 뭐 호흡벌판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이 뭐냐면 여기가 신석기적지라고 한다면 혹시 뭐 토기 파편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발로 이렇게 쓱 한번 헤쳐봤죠. 뭔가 이제 토기 파편이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길래 제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손에 쥐었죠. 아주 나름 큰 흥분이었고요. 설렘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손으로 이제 주변을 이렇게 파헤쳤고 그 당시 유물 5점 정도를 발견했죠. 강원도 양양 오산 유적이라 가지고 제가 이 속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이건데 V자 이제 보이잖아요. 토기 파편도 또 있고 화석도 있고 이건 동물뼈 같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 점 이렇게 주어가지고 수집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제가 이제 큰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수집을 하게 된 거는 이 비용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게 되면서 처음 수집한 거로부터 한 10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수집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과 생활이 담겨 있는 자료들도 수집품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딱 봐도 이게 이제 제틀이죠. 이 제틀인데 꽤 무게가 나갑니다. 원래 이게 무슨 물건이냐면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탄피죠. 탄피고요. 여기 보면 105mm 박격포 이 뇌관이죠. 이제 이 유물이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직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이 유물이 저한테 주는 감동은 꽤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도구를 일상생활 도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예를 들면 미군 철모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똥바가지, 똥을 풀는 바가지로 쓰기도 했고요. 또는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온 전선줄 그거 가지고 이제 가방을 만드는 것도 수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민중들의 어떤 그 삶 속에 전쟁마저도 일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일상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전쟁은 일상의 한 특수한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 어떤 민중들의 꿋꿋한 삶의 생명력이라든지 또는 비극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소개한 자료인데 곤봉출이라고 하는 한 북한군 포로가 경북 예천에 있는 부모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자기가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남한의 청년이 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료는요. 이게 제목이 철도공사 여행 일기라고 하는 건데요. 철도공사 여행 일기인데 그 어떤 사람이 철도공사에 가서 공사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철도공사 책임자도 아니고 23세 나이 당시에 1933년도에 이제 있었던 부산에서 울산까지의 그 공사 구간에 자기가 경북 김천에서 가서 하루하루 공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깨알같이 이렇게 쓴 거죠. 달력 뒷면을 이용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이걸 봤더니 이게 1971년도 달력에 이제 쓴 거거든요. 이분은 33년도에 철도 공사에 가서 경험했던 것을 38년 뒤에 달력 뒷면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식자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고 그 역사 속에서 이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빼버리고 그냥 거시적인 역사만 가지고 역사를 구성한다면 그는 반쪽짜리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태극기를 수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태극기 관심이 좀 많은데 제가 태극기 수집한 것 중에 아주 재미있는 태극기가 이제 이 태극기입니다. 일장기 재활용 태극기라고요. 이 거꾸로입니다. 얼핏 보면 빨간색밖에 없겠지만 여기 이렇게 파란 색깔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태극을 표시했고 그다음에 괴를 이렇게 그린 것이죠. 1945년 해방되자마자 단 며칠 동안 태극기가 없으니까 급하게 일장기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태극기를 만든 거죠. 잘 보면 여기에는 좀 처음에 공을 들여서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밑에는 대충 그렸잖아요. 이거를 아주 차분하게 그릴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태극기 하나에서 해방 직후의 어떤 열정, 열기, 환희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태극기입니다. 실물 자료인데 이 자료입니다. 이 38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죠. 38선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38선. 그리고 You are now crossing. 당신은 지금 38선을 통과하고 있다. 미군 부대, US 미군 부대가 보이죠.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주로 봤던 38선의 표지판입니다. 이걸 이제 추적해 보니까 아마 1945년부터 한국전쟁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했던 중앙 미군이 아마 돌아가면서 아마 기념으로 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미국 경매에 나왔고 그걸 누가 수집해서 한국으로 들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지판도 나름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이런 하나의 어떤 사물을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한테 그 무게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 책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그들의 삶을 오롯이 느낄 수 있고 또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자료 말고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들을 만나서 흥미로운 역사 여행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